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아마도 최근에 뭔가 좋은 일이 있으셨거나 혹은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뒤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다산의 인생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조선 최고의 천재이자 인간관계의 달인이었던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정약용 선생이 18년이라는 기나긴 유배 생활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깨달은 인간 본성에 관한 가장 냉혹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랫동안 준비했던 시험에 합격했을 때, 투자했던 종목이 기대 이상의 수익을 안겨주었을 때,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순간 여러분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온몸에 전율이 흐르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황홀한 기분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야겠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혹은 직장 동료에게 슬쩍 자신의 성공담을 꺼내놓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입을 여는 그 찰나에 보이지 않는 적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사소한 성공조차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의 소중한 성취를 질투라는 맹수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정약용 선생이 목숨을 걸고 깨달은 그 비밀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과 중간에 나가시는 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 제발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약용 선생을 목민심서를 쓴 실학자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진짜 위대함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 가진 가장 어두운 면을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본 심리학자였습니다. 그것도 책상 위에서 이론을 연구한 학자가 아니라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가며 처절하게 체험한 현장의 생존자였습니다. 정약용은 28이라는 젊은 나이에 정조 임금의 눈에 들어 파격적인 총애를 받았습니다. 수원 화성을 설계할 때 거중기라는 기계를 발명하여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천재였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공공연하게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 총애가 깊어질수록 정약용을 향한 조정 대신들의 시선은 칼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자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임금이 저토록 편애하시는가 두고 보라, 반드시 허물을 찾아 끌어내리겠다. 이런 속삭임들이 궁궐의 어두운 복도마다 복버섯처럼 번져갔지만 정약용은 자신의 재능이 주는 자부심에 취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이 참혹했습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쏟아진 것은 탄핵이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든 무리들이 온갖 죄명을 씌웠고 결국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끌려가 무려 18년이라는 세월을 홀로 보내야 했습니다. 나이 39의 한창 때의 관직도 명예도 가족과의 이상도 모조리 잃었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정약용은 차가운 방바닥에서 밤마다 자문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재능 자체가 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재능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경계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재능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경계하라.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칭송하기보다 그의 허물을 찾아내어 끌어내리는데 더 큰 열정을 쏟느니라. 그는 또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작은 이익을 얻었을 때 그것을 뽐내지 않는 자가 진정으로 큰 것을 얻을 그릇이다. 말을 아끼는 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임을 잊지 마라.
이것은 겸손하라는 도덕 훈계가 아닙니다.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면을 뼈저리게 경험한 노학자가 자식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남긴 절박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현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박성우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중견 기업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과장이었습니다. 성격이 활달하고 사람을 좋아해서 팀원들과도 가깝게 지내고 퇴근 후 술자리에도 자주 얼굴을 비추는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어느 날 박성우 씨에게 기분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공부하던 재테크에서 1년치 연봉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밥을 먹으며 무심코 성공담을 꺼냈습니다. 내가 공부하던 종목이 대박이 났어. 이번 휴가는 가족들과 근사한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동료들은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박성우 씨는 기쁜 마음에 저녁을 쏘며 내가 대박 났으니까 한턱 내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쁨을 나누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함께했던 김 대리는 집으로 가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도 재테크를 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같은 과장이면서 돈 벌었다고 설치다니 보기 불편했어. 김 대리는 그 불편한 감정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질투였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기에 분노로 포장했습니다. 돈 좀 벌었다고 우리한테 과시질이야. 직급이 더 높았던 이 차장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재테크에서 번번이 손해를 보던 그에게 아래 직급의 성공은 자존심을 깊이 긁어놓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사무실 공기가 변했습니다. 함께 밥 먹던 동료들이 슬슬 핑계를 대기 시작했고 상사는 보고서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과장 요새 다른데 신경 쓸 게 많은 건가? 업무 시간에 주식 차트 보는 건 아니겠지. 김 대리가 다른 부서 사람에게 슬쩍 흘린 한마디가 상사의 귀까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질투심이란 그렇게 교활합니다. 대놓고 해코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심한 척 흘리는 한마디로 상대방의 발밑을 파냅니다. 소문은 회사 전체로 퍼졌습니다. 부풀려지고 왜곡된 채로 박 과장이 수억을 벌었대. 업무 시간에 주식만 한다더라. 1년치 연봉은 수억이 되었고 동료들에게 베풀었던 저녁은 오만한 과시로 둔갑했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한 것은 박성우 씨를 끌어내리는 것이었고 사실을 얼마든지 부풀리고 왜곡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성우 씨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을 동료가 줄어들었고 회의 시간에 의견을 내면 미묘한 냉소가 돌아왔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동료마저 등을 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문했습니다. 나는 그냥 기쁜 일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대체 뭘 잘못한 거지? 잘못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인간의 본성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불행에는 쉽게 눈물을 흘리며 공감하지만 타인의 성공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쓴물을 참지 못합니다. 이것이 정약용 선생이 수백 년 전에 경고한 인간 본성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박성우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쁘게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을 때, 축하한다는 말 뒤에 가시 돋친 냉소가 섞여 있는 것을 감지했을 때 그 서늘한 기분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소한 성공조차 반드시 숨겨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 불필요한 적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비밀이란 없습니다. 한 명에게 말한 자랑은 하루가 지나기 전에 10명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중 절반은 여러분의 성공에 불편한 감정을 느낍니다. 이것은 그들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앞서 나갈 때 인간은 응원보다 질투를 먼저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만 년의 진화가 뇌에 새겨놓은 생존 본능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거울처럼 느껴지고 그 수치심은 분노가 되어 칼날이 되어 등 뒤를 노립니다. 성공을 숨기는 것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적을 차단하는 지혜로운 방어 전략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것을 유능함을 숨기고 어리석음을 가장하는 지혜라 했습니다. 내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 내가 위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둘째, 성취의 에너지가 밖으로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내면의 충만함을 무엇보다 중시했습니다. 성공의 기쁨은 온전히 내면의 힘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다음 성공을 향한 동력이 되고 더 큰 도전에 맞설 용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랑하고 박수를 받는 순간 그 에너지는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잘 익은 과실을 너무 일찍 따서 시장에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꽉 채운 풍선의 바늘 구멍을 내면 아무리 크게 부풀었어도 주르르 쪼그라들듯이 성취의 에너지가 자랑이라는 구멍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칭찬의 맛을 들이면 더 큰 성공을 향해 나아가기보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성취에 매달리게 됩니다. 진짜 실력 대신 포장에만 신경 쓰게 됩니다. 진정한 고수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우림의 고수가 칼을 뽑지 않듯이 진짜 부자가 돈 자랑을 하지 않듯이 묵묵히 다음 단계를 준비할 뿐입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여러분을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셋째, 말은 화를 부르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작은 성공이 사람의 입을 타면서 부풀려지고 왜곡되어 마지막에는 전혀 다른 괴물이 됩니다. 박성우 씨의 1년치 연봉이 수억으로 둔갑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 왜곡된 이야기가 시샘 섞인 입에 올라타면 비난과 구설수로 변합니다. 운 좋게 얻어걸린 거지 저러다 금방 망할걸. 이런 말들에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의 평가에 휘둘려 내 성취마저 부정하고 싶어집니다. 나의 소중한 성과를 왜 타인의 가벼운 혀 위에서 춤추게 놔두어야 합니까? 지키는 방법은 오직 하나, 입술을 굳게 닫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첫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그것을 종이에 적고 서랍에 넣어 두십시오. 나의 성취를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인정 욕구의 상당 부분은 해소됩니다. 오직 나만이 아는 비밀 노트에 적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이런 성취를 이루었다. 나는 이만큼 노력했다. 나는 나 자신이 대견하다. 그 노트가 채워질수록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타인의 박수보다 내 스스로가 느끼는 충만함이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의 인정 없이도 나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둘째, 주변에서 성공을 눈치채고 물어오면 절대 노력이나 실력을 강조하지 마십시오. 운이 좋았습니다. 주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이지요라고 답하십시오. 이 한마디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행위가 상대방의 경계심을 허물고 질투의 화살을 꺾어버립니다. 잘 나가는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느끼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호감과 안도감을 느낍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것을 유능함을 숨기고 어리석음을 가장하는 지혜라 불렀습니다. 셋째, 기쁨을 나누고 싶다면 날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누되 절대 생색을 내지 마십시오. 내가 잘 돼서 쏘는 것이라는 티를 내지 말고 그냥 기분이 좋아서요 맛있는 게 있어서 생각났습니다라고 가볍게 건네십시오. 말없는 베풀문 덕이 되지만 생색내는 베풀문 원망의 씨앗이 됩니다. 사람들은 성공담에는 냉소하지만
이유 없는 친절에는 진심으로 마음을 엽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라고 강요합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어떤 성취를 거뒀는지 실시간으로 알리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지혜는 그 흐름에 정면으로 거스르라 합니다. 모두가 소리 높여 자신을 뽐낼 때 묵묵히 내면을 가꾸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폭풍우 속에서 가장 먼저 꺾이는 것은 고개를 높이 든 꽃대입니다. 낮게 엎드린 풀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살아남아 다시 햇살을 마주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남긴 목민심서와 경세유표가 수백 년이 지난 오늘까지 익히는 것은 침묵의 시간이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보다 그 시간을 자신을 갈고 닦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재능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기보다 지식을 책으로 엮어 후세에 전하는 일에 묵묵히 집중했습니다. 진짜 성공은 당대의 화려한 명성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남기는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워서 자랑을 합니다. 나를 좀 봐달라고, 인정해달라고, 사랑해달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자랑은 사람들을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진정한 유대감은 나의 잘남을 뽐낼 때가 아니라 나의 약함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할 때 형성됩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끝까지 소통했던 이들도 화려한 관직 시절 친구들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해준 소박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권력과 성공이 빛날 때 모여든 사람들은 그림자가 드리울 때 가장 먼저 떠납니다. 어둠 속에서도 곁에 남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성공이 아니라 진심에 반한 사람들입니다. 내일부터 기쁜 일을 말하고 싶을 때 딱 3초만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진심으로 기쁨을 나누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은근히 나를 과시하고 싶은 것인가? 후자라면 그 말을 삼키십시오. 삼킨 말은 걸음이 되어 더 큰 열매를 맺게 해줄 것입니다. 침묵은 금이라는 격언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특히 성공의 순간에 지키는 침묵은 다이아몬드보다 값진 가치를 지닙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보다 여러분이 자신들을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는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 옆에서는 누구나 긴장하고 위축됩니다. 반면 성취를 숨기고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정약용 선생이 꿈꾸었던 군자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너그러우며 자신의 빛을 감추어 타인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성공은 드러낼 때보다 감출 때 더 빛나는 법입니다. 그 빛은 밖으로 퍼지는 화려한 불꽃이 아니라 내면을 은은하게 비추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천하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우리는 남의 눈에 비친 나를 지키기 위해 애쓰느라 진짜 나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성공을 숨기는 연습은 곧 나 자신을 지키는 연습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껍데기를 치장하는 대신 단단한 알맹이를 키우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사소한 성공조차 입 밖에 내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거대한 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이 순간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 있습니다.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무료 구독 한 번으로 매주 인간관계의 비밀과 삶의 지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산의 인생학교는 살면서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했지만 반드시 알았어야 할 인간관계의 법칙을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약용 선생이 알려주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다루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강력한 가르침이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얻은 소중한 것들을 영원히 간직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소한 성공조차 숨길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큰 성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세상의 모진 바람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성공을 말하지 말고 나를 지키고 싶다면 그 성공을 숨기라. 이 서늘하지만 따뜻한 조언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다산의 인생학교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